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시젠에 대해서 한번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그때 얘기 안 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첫 시간에는 제가 기업 분석, 재무 구조 분석 위주로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시젠이 정확히 뭐 분자 진단 관련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분자 진단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2차 주가 관련해서 뭐 대응 방안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제는요, 이 분자 진단 아시는 바와 같이 분자 진단 전문 업체죠. 근데 그 범위를 좀 넓혀 보면 우리가 보통 바이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관련 분야는 크게 제가 나름대로 한 네 가지 정도 분야로 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같은 그런 분자 진단 이런 또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젠, 바이오니아, 에이티젠,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이제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유전자 분석 분야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마크로젠 유명하죠.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걸 만드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올리패스 뭐 기타 등등 또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조작 및 합성을 통한 유전자를 제조해내는 뭐 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오니아 뭐 기타 등등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니아는 특이하게도 유전자 조작 및 합성을 통한 유전자 제조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분자 진단 기술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관련 분야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우리 시제는 분자 진단 분야에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분자 진단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근데 그 예전에는 혈액 1, 그러니까 피, 인간의 피 1ml에 100만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해야만, 즉 있어야만 검출이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1ml 혈액 속에, 피 속에 100개만 바이러스가 있어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는 곧 질병을 빠른 시기 안에, 빠른 초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 그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분자 진단 기술이. 그래서 이 분자 진단, 그런데 도대체 분자 진단 말 뜻이 뭐야? 일단은 진단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진단, 뭔가를 진단한다 그런 얘기죠. 다른 얘기로 바꿔 말하면 뭐 판별한다, 뭐 판독한다, 뭐 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분자 진단이란 말 뜻은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법이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수치나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법이다. 이게 분자 진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병원에 가면 피 검사,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많이 하잖아요. 정맥에다 주사를 놔서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안에 뭐 이 사람이 뭐 간 수치가 어떻다, 뭐 고지혈증이다, 당신은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또는 뭐 소변을 받아다가 그걸 또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는요, 병리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판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판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분자 진단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도가 약간 좀 분자 진단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분자 진단은 이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간접적으로 판독하는 이런 검사에 비하면 정확도가 높고,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조직 검사. 그래서 DNA 및 유전자 분석, 단백질 또는 대사체 분석, 분자 영상 의학으로 나눌 수가 있다. 또 이 분자 진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시젠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 그러면, 시젠은요
10개 이상의 각종 질병을 동시에 진단, 이걸 동시 다중 진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동시에 한 번에 진단하는 기술을 가졌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10개 이상의 질병을 한 번에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다, 판독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일례로 올해 2020년도 올해 봄에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 정도 하잖아요. 인도에다 진단 키트를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하고 좀 뭐랄까 좀 재밌는 부분이,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 아시죠? 로슈도 인도에다가 이 진단 키트를 수출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예, 꺼져 히토로드, 그래갖고 이게 불합격 이렇게 돼갖고 퇴짜를 맞았는데, 우리 시제는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봐도 그 로슈가 엄청난 회사잖아요.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이 진단 키트 쪽에서는 시젠이 로슈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한 회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도요, 로슈가 내놨는데 이 시젠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로슈,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한 그런 기업인데 로슈를 이거를 눌렀다는 거예요. 시젠이 진단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업,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젠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 그거는요, PCR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PCR 검사. 용어가 낯설죠.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PCR은 뭐의 약자냐면요,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첫 글자 따갖고 PCR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우리말로 바꿔 해석하자면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다, 연쇄 반응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PCR 검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가래라든가 뭐 이런 뭐 침, 뭐 가래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뽑아다가, 그것을 침이나 가래 같은 거에서 이제 우리 몸 안에 DNA가 있잖아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로요, 쌍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 물질,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DNA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DNA에 거기서 이제 DNA를 우리가 뽑아내는데 채취를 하는데, 그 채취할 수 있는 DNA 양이 매우 적더라도요, 아무리 적어도 이 폴리머레이스, 즉 중합 효소, 이게 이제 진단을 하려면 진단 시약이 있어야 돼요. 그 시약의 재료가 중합 효소, 즉 폴리머레이스를 시약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 요 폴리머레이스를 이용해 갖고요, 원하는 특정 부분, 중요한 거는 DNA 전체를 다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위만 따로,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따로 그 수천 배 또는 수만 배, 심지어 요즘에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갖고 몇 조 배로까지 증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그래서 이거 PCR 검사.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증폭만 해놓고 끝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천 배, 수만 배, 심지어 수조 배로 증폭을 불려놓은 그 DNA를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시각화하는 과정. 우리 인간이 그 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판독을 할 수 있게끔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럼 시각화는 어떻게 하냐? 형광을 이용한다.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잠깐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래 X축에 0, 10, 20, 30, 40 그리고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40 사이클을,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그냥 쉽게 가면 돌린다. 시약을 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돌려갖고 40번까지 돌리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커브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초록색.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 사이클, 즉 18, 쉽게 말해서 17번, 18번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사이클 할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40번씩 계속 돌리냐면, 그러면서 한 사이클 한 번 돌릴 때마다 유전자 그 DNA를 계속 몇 배로 계속 증폭을 시키는데, 한 번 돌려 갖고는 뭐 수만 배, 수천 배, 수십만 배로 이렇게 증폭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시약을 넣어주면서 사이클마다 시약을 계속 그 중합 효소를 넣어주면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 반복해서 한 번 돌릴 때마다 DNA가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까 40번까지 돌리면은 DNA가 이렇게 증폭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 초록색 그래프가 중요한데 20사이클, 그러니까 20번 돌렸을 때 좀 이게 DNA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22번, 24번에서 30번, 30사이클, 30번, 그러니까 20번, 20사이클부터 30사이클까지는 DNA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고 있다.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거를 보면 이것도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이거는 약간 다르죠. 색깔이 빨간색, 뭐 노란색, 녹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X축이 그 사이클, 회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15번, 15사이클 15번을 돌렸을 때 이 빨간색 증폭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에 이런 또 형광 그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전에는 수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15번에서 20번쯤 또는 25번쯤 돌렸을 때 갑자기 막 증가를 하죠. 이건 DNA 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양이 수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요,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평을 이루다가 35사이클 35번째부터 급격하게 DNA 양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DNA 양이 원래부터 많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5사이클 때부터 DNA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요 빨간색 쪽이 DNA의 양이 원래부터 많았다 이렇게 판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그 PCR 검사예요. PCR 검사고 그래서 참고로 DNA를 증폭한다고만 그랬는데 그럼 RNA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 핵산을 DNA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핵산 유전 물질은 DNA만 있는 건 아닙니다. RNA도 있어요. 그래서 RNA는 그 DNA는 쌍가닥인데 RNA는 외가닥이고 사실 DNA와 비교하면 조금 상태가 좀 불안정합니다. RNA는. 그래서 돌연변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RNA를 그러면 증폭하고자 할 때는 어떡하냐? 이거는 RNA를 곧바로 바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RNA를 그래서 한번 DNA로 만들어 갖고 DNA를 증폭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PCR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RNA를 증폭하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 DNA를 증폭하는 이 PCR 검사가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범죄 수사 있잖아요. 분자 진단 쪽에도 많이 쓰이는데 범죄 수사, 우리 과학 수사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미국 드라마 뭐 CSI 이런 데 보면 그 막 그 DNA를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긁어갖고 그거를 증폭을 시켜 실험실 같은 데서 막 증폭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DNA인지를 밝혀내죠. DNA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그 범죄 수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 유전자 증폭 기술은 바이러스를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시험관에서 직접 이렇게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바이러스를 시험관에서 배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박테리아는 일정 조건만 좀 맞춰주면 시험관에서도 배양하기가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쉽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있냐 없냐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낸다? 아까 그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걸로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통해서 아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만 알아내. 이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는 뭐야?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그럼 존재했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최근까지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감염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젠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회사고,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 방송했을 때 종가가 18만 7,9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2020년 12월 10일인데 오후 4시 2분에 제가 이거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끝났죠. 근데 오늘 종가가 19만 6,800원이요. 살짝 올랐어요. 약 대략 한 만 원 정도 가까이 살짝 올랐는데, 그리고 오늘 1.1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제가 첫 번째 시장 방송할 때 신규로 매수하고 좀 매수를 원하거나 고려하시는 분은 좀 기다렸다 사라, 이런 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은 50% 정도, 절반만 좀 팔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기본 그 매수 및 매도 의견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방송했던 데랑 뭐 거의 비슷하고, 이게 지금 여기 5일선이 지금 21선과 딱 겹쳤어요. 겹쳤다가 오늘 뭐 거래량이 조금 미미하면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요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추가 설명, 일단 기본 제 개인적인 매수나 매도 관련해서 그 신규 매수 하시는 분, 보유하고 계신 분 관련해서 매수 및 매도 의견은 지난 첫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만 하나 추가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비슷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요 5일선, 요게 5일선이 21선을 확실히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셔라. 그래서 확실하게 뚫어냈다,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뚫어냈다, 그러면은 뭐 신규 매수를 고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또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뭐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5일선이 21선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확실하게 뚫어내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 사시라. 예, 그것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